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도 함수를 공부해 봐야겠죠? 오늘 배울 함수들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플러스 두 개 해서 총 7개의 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볼까 합니다. 한 번에 너무 여러 개의 함수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이렇게 묶은 이유가 있어요. 이 함수들의 그 기능 면에서 성향들이 좀 비슷한 그런 함수들이고요. 비교적 간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고, 그래서 한 번에 이렇게 묶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 하고요. 제가 그 썸네일에 슬라이스라고 표현을 했는데, 보통 이 슬라이스의 개념이 뭐냐면, 어떤 배열이 있을 때 그 배열을 잘라내고, 뭐, 특정 부분만 취하고 나머지 뭐 버려내고 이렇게 가공하는 것들, 그런 의미에서 가공할 때 슬라이싱 한다라는 표현을 타 코딩 언어에서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여러분들께 떤 기능을 하는 건지를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선택한 단어가 슬라이스였고, 썸네일에 그걸 좀 활용을 해 본 거고요. 어, 언제나처럼 우리 함수명으로부터 어떤 기능을 하는지 먼저 좀 알아보고, 여기 실전 예제 데이터를 제가 간단하게 가져와 봤는데요.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 함수들을 하나씩 하나씩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둘둘둘 짝이 좀 지어져 있죠. 요거 빼고 둘둘 짝이 지어져 있는데, 이게 그 반대되는 성향, 뭐 비슷한 성향들끼리 제가 좀 묶어봤어요. 그래서 이 드랍 함수와 테이크 함수가 있는데, 드랍은 떨궈내다 이런 의미죠. 뭐 드랍시키다, 뭐 이렇게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테이크는 반대로 취하다, 가져오다 이런 의미고요. 그래서 이 드랍 함수는 배열에서 일정 부분을 떼내는 거, 그런 기능을 하고요. 테이크는 반대로 배열에서 일정 부분만 가져오는 거,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이 expand 함수는 확장시키다 라는 의미거든요, 영어로. 그래서 떤 배열을 얼만큼 확장시킬 것인지, 뭐 이럴 때 쓰는 함수이고요. 이 choose course, choose rows가 있는데, 이 course와 rows는 저번 시간부터 계속 나오는 것들이라서 columns와 rows를 의미하고요. columns는 열들, rows는 행들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앞에 choose가 붙었기 때문에 choose는 선택해라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종합해서 설명을 하자면, choose course는 열들을 선택해라, choose rows는 행들을 선택해라, 이런 의미가 돼서 배열에서 특정 열만 선택하는 거, 반대로 특정 행들만 선택하는 거, 뭐 이런 기능을 하는 함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조금 맥락은 다르지만 뭐 어쨌든 이것도 배열을 스택, 뭐 쌓는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여기 앞에 V와 H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V 룩업, H 룩업의 그 것들과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vertical, horizontal의 약자인데, 그래서 V는 수직, 그래서 세로로 쌓아라 라는 의미고, H 스택은 horizontal이니까 수평이죠. 수평으로 쌓아라, 가로로 쌓아라, 가로로 이렇게 쌓아라, 뭐 이런 기능을 하는 함수들입니다. 뭐 좀 직관적이죠. 함수명에서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고 해석이 가능한 그런 함수들이라서 뭐 더 설명할 거 없이 바로 실전 예제를 통해서 이 함수들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 드랍 테이크 함수를 알아볼 건데, 드랍은 떨궈내는 함수라고 했죠. 그래서 파라미터를 보면은 첫 번째 파라미터가 어레이입니다. 그래서 어레이를 선택을 먼저 한번 해주고요. 여기서 이 표를 보면은 이 첫 번째 행에 그 표 머릿말이 있는데, 이 머릿말만 떼고 나머지 데이터를 갖고 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릿말은 1행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번째 파라미터에 행을 넣는 란이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행만 날리고 싶으니까 1을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타이틀만 날라간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드랍 함수는 총 3개의 파라미터를 지원하는데, 첫 번째가 범위였고 두 번째가
행이고, 세 번째는 칼럼입니다. 칼럼. 그래서 열도 한 번에 날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앞에 과일 이 부분도 날리고 싶다라고 하면 이건 또 1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1을 추가해서 써주면 그것까지 날라간 데이터를 얻어낼 수 있다. 말 그대로 1행과 1열이 잘린 그런 형태의 배열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 드랍 함수를 이용하면 행과 열, 원하는 것을 이렇게 날린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원하는 방식대로 뭐 둘 중에 하나는 그 생략이 가능하니까요. 혹시 하나는 무조건 넣어야 되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데이터를 잘라 쓰시면 된다. 그리고 여기서 특이한 점은 우리가 1행, 2행 이렇게 정수만 넣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마이너스, 음수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수를 넣게 되면은 그 순서가 바뀌어요. 맨 밑에 행을 없애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은 가장 아래 행부터, 그래서 마이너스 2를 하게 되면 밑에 두 개를 없애는 게 되는 겁니다. 이 두 개 데이터가 없어진 데이터가 나오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도 지원을 한다. 이런 식으로 뒤에 하나가 없어진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렇죠? 세 개를 없애면 세 개가 다 없어져서 이 데이터만 남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음수의 기능도 할 수 있다 라는 게 드랍 함수이고요. 그리고 뭐 테이크 함수는 반대라고 했으니까요. 마찬가지로 파라미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레이를 똑같이 선택을 한 상태에서 이번에는 반대로 첫 번째 이 헤더만 갖고 오고 싶은 거예요. 아까는 헤더를 없앴는데 그럴 때는 헤더만 갖고 오고 싶으니까 1행만 넣는 겁니다. 그래서 1행만 넣으면 이렇게 헤더만 가져오는 걸 알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지막 데이터인 이 키위 데이터만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값도 지원을 한다. 여기서 뭐 마이너스 3을 넣어주면은 이런 식으로 뭐 뒤에서부터 3개만 갖고 오는 게 되는 거죠. 헷갈릴 수 있지만 일단은 맨 밑에 데이터를 가져왔고 거기서 뒤에서 3개 데이터만 갖고 온 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드랍하고 테이크 어떤 게 더 쓰기 편리한 상황인지를 판단을 하셔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끔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언제 쓸 수 있는가 라고 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예제를 한번 바로 만들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예제를 한번 해보자고요. 여기 그 금액 데이터가 있는데 금액이 가장 높은 순으로 탑3만 갖고 오고 싶은 거예요. 탑3의 리스트. 여기 여러 개 데이터가 있는데 금액이 가장 높은 순으로 탑3의 데이터만 가져오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데이터를 모두 참조를 했다라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가장 높은 데이터를 구하려면 이 숫자 데이터들만 있어야 하는데 전체 데이터를 잡게 되면 얘는 텍스트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행을 날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1행을 날려서 헤더를 날리고요. 이 상태에서 얘를 정렬을 시켜보는 거예요. 요 데이터를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한번 해보자 라고 했을 때 sort 함수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sort는 정렬시키는 함수거든요. 그래서 sort에서 어레이를 넣어주고 몇 번째 그 인덱스 열 데이터를 기준으로 정렬을 시킬 거야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금액으로 정렬을 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열을 기준으로 sort 오더가 있죠. 그래서 1은 오름차순이고 마이너스 1은 내림차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큰 값을 가져오기로 했기 때문에 점점 내려가는 순서대로 데이터가 나와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1을 넣어주면 이렇게 큰 값부터 작은 값으로 정렬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아까 탑3를 갖고 오기로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 3개 데이터만 또 필요한 상황이죠. 그러면 또 쓰는 함수가 뭐다? 여기서 take 함수를 또 쓸 수가 있겠구나. take 함수를 써서 3을 쓰게 되면 이런 식으로 탑3 데이터만 갖고 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테이블의 값이 뭐 변하더라도 언제든지 유동적으로 탑3 데이터만 갖고 올 수 있게 되는 수식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또 나는 탑3의 리스트만 알고 싶지 뭐 이런 세부적인 정보는 보고 싶지 않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 데이터들은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 3개 열을 없애야겠죠. 그래서 take 함수를 우리가 썼는데 3개 열만 갖고 라고 했었는데 뒤에 또 칼럼에서 1을 넣어주게 되면은 이 나머지 데이터는 없애버리고 이 값들만 갖고 올 수 있는 데이터가 생성이 되는 거겠죠. 근데 또 이거는 지금 배열 형태로 데이터가 작성이 되어 있는데 나는 그냥 하나의 콤마로 구분된 스트링으로 보고 싶어 이거를 라고 한다면 이 데이터를 또 이용해서 텍스트 조인 함수를 쓸 수가 있을 겁니다. 텍스트 조인으로 콤마를 딜리미터 구분자로 해가지고 empty 값은 뭐 빈셀을 무시하는 형태로 무시를 하고 배열 값을 집어넣어 주면은 이런 식으로 탑3의 과일 리스트만 콤마로 구분을 해가지고 하나의 값으로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로우 데이터를 한번 뭐 변경을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뭐 애플이 100개 있다. 이렇게 되면은 100개가 돼도 안 되네요. 한 200개라고 할게요. 200개라고 했을 때 애플이 금액이 가장 비싸졌어요. 그랬더니 애플이 가장 앞으로 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동적으로 데이터가 변하는 수식을 얻을 때 아주 간단한 방식으로 이 sort 함수와 뭐 drop take를 이용해서 원하는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취득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좀 알아봤고요. 이렇게 아까 요 단계에서 또 expand를 한번 설명드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다 잘라내다 보니까 원래 데이터 배열의 크기는 이런 형태였는데 지금은 1열의 데이터 1차 배열 형태로 바뀌게 되었잖아요. 근데 뒤에는 비어있는 형태라도 이 4개 열의 형태를 유지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지만 나중에 이제 수식을 좀 복합적으로 활용을 하시다 보면 배열의 크기를 맞춰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상황들이 꼭 생겨요. 그럴 때 쓸 수 있는 함수가 바로 이 expand, 확장시키다. 그래서 이 하나의 열을 여러 개의 열로 확장시켜라. 뭐 열뿐만 아니라 행으로도 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열로 확장시켜라 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함수가 expand 함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복합적으로 또 expand 함수를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expand라고 쓰고요. 보면은 첫 번째가 array 값을 가공된 요 데이터를 집어넣고요. 여기서 rows, 그래서 몇 개 행으로 확장시킬 거야 인데 우리가 지금 행은 건드리지 않을 거기 때문에 생략을 해주고요. 칼럼을 우리는 지금 확장을 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칼럼을 몇 개로 확장시킬 거야. 중요한 거는 몇 개를 확장시킬 거야가 아니라 몇 개로 확장시킬 거야입니다. 그래서 총 4개의 열로 확장을 시킬 거기 때문에 4를 써주면 돼요. 4를 쓰고 딱 엔터를 쳐주면 이런 식으로 배열의 크기가 4개로 늘어났죠. 4개로 늘어났는데 올 여기에는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NA 오류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NA 오류를 없애주기 위해서 하나의 파라미터를 또 넣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pad width라는 파라미터가 있는데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내가 확장을 시킬 건데 그 확장시킨 곳에 데이터가 없다면 그 확장시킨 그 배열의 공간은 뭘로 채울 거야?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별로 채우자는 거예요. 별 이렇게 넣으면은 여기 비어있는데 이제 별로 가득 차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빈칸을 많이 쓰죠. 그래서 이 빈칸으로 비워주면 이런 식으로
배열의 크기는 늘어났지만 비어있는 값들은 빈칸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4개의 열로 이 배열의 크기를 확장시킨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지금의 의도와는 다르지만 만약에 행으로도 확장을 시키고 싶다라고 하면 뭐 10 너무 많으니까 한 8 정도로 해보죠. 8로 치면은 8개의 그 행으로 지금 배열이 이렇게 확장된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원하는 식으로 배열을 확장시킬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원래 3개의 행의 데이터가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3 미만, 3보다 작은 값을 넣으면 오류가 나옵니다. 원래 배열의 크기가 3개 행이었기 때문에 그보다 작은 행을 가져올 수는 없어요. 쉽게 생각해서 expand는 확장시키다 라는 의미의 함수이기 때문에 원래 있던 것보다 축소할 수는 없는 겁니다. 더 확장시킬 때만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 3을 넣어야 되고 3보다 큰 값을 넣어야지만 된다 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expand 함수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은 choose course와 choose lows인데 아까 이것도 좀 비슷합니다. drop take랑. 근데 조금은 쓰임새가 달라요. 그래서 상황에 맞게 더 좋은 함수를 쓰면 되는데 마찬가지로 한번 직접 써볼게요. choose course. choose course는 이렇게 array를 일단 선택을 하고요. 여기서 choose course는 열만 취급하기 때문에 열 넘버를 쓰라고 합니다. 그래서 1열, 2열, 3열, 4열 데이터잖아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3을 쓰면 이렇게 세 번째 열 데이터만 갖고 오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 함수 대신에 take 함수를 썼다고 해볼게요. take 함수를 쓰면은 이런 식으로 로 말고 컬럼으로 썼다라고 하면은 3을 쓰게 되면은 1부터 3개의 데이터를 모두 갖고 오게 되잖아요. 1, 2, 3, 3개를 갖고 오라고 했으니까. 근데 choose course 함수는 이와 다른 점이 뭐냐 하면 3열의 데이터만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 더 편리하죠. 사용하기에. 근데 이 choose course가 그렇다고 해서 꼭 한 개 열만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은 파라미터가 연속적으로 쓸 수 있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 2, 3 쓰면은 아까 take 함수와 똑같은 결과값을 얻을 수도 있어요. 혹은 2, 3이라고 하면은 요 2열과 3열을 배열로 가져올 수 있고, 이게 꼭 순서대로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3, 1이라고 하면은 단거와 과일 해서 배열의 순서를 뒤바꿀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입력을 해주면 되는데, 특이한 점은 여기 이 칼럼 번호 적는 란에 배열의 값을 넣는 것도 취급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아까 1, 2, 3이라고 치면은 1열, 2열, 3열의 값을 가져왔는데요.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여기서 배열 상수로 1, 2, 3 이런 식으로 쳐도 똑같은 기능을 한다. 이거는 굉장한 이점이에요. 왜냐면 이 파라미터의 개수를 내가 일일이 적는다라는 것은 수식이 좀 유동적이지 못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값을 갖고 오고 싶을 때마다 이 파라미터 개수를 조절해야 된다는 거는 수식으로 컨트롤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만약에 여기서 이 배열의 값으로 원하는 그 데이터를 갖고 올 수 있다 라고 한다면은 이 배열은 우리가 수식으로도 얼마든지 생성해낼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수식으로 특정 열의 데이터만 가져올 때 굉장히 유리하다. 그래서 이 배열의 기능도 상당히 중요한 기능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꼭 알아두시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면요, 시퀀스라는 함수가 있는데, 시퀀스 함수는 먼저 여기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요, 시퀀스 함수를 쓰고 4라고 치면은 1, 2, 3, 4라는 배열을 만들어내고요, 3이라고 치면은 1, 2, 3이라는 배열을 만들어내고, 여기서 로우즈인데 컬럼으로 하면은 옆으로 만들어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치면은 이렇게
2차별로 만들어내기도 이렇게 연속되는 숫자 데이터를 생성해낼 수 있는 함수거든요. 근데 이 함수를 이용해서 아까 여기 이 배열 상수 대신에 시퀀스 함수를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3이라고 치면은 마찬가지로 시퀀스 함수 3이 이 배열 상수로 1, 2, 3을 의미하기 때문에 똑같이 하나, 둘, 셋, 세 개의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의 시퀀스 함수에서는 뭐 세로 방향으로 배열을 생성하든 가로 방향으로 배열을 생성하든 크게 구분하지 않아요. 어차피 추적 콜스 함수는 명확하게 열을 가져오는 함수이기 때문에 뭐 방향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배열값만 넣어주면 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 지금 세미콜론으로 들어가면 행으로 배열을 쌓는 건데 콤마는 이제 열로 배열을 쌓는 거죠. 이런 식으로 넣어도 결과값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 그대로 요 콜스를 로우스로 바꿔주면은 네, 뭘까요? 똑같이 행 데이터만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능상 거의 동일한데 하나는 칼럼을 가져오는 거, 하나는 행을 가져오는 거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다. 4, 7이라고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애플 갖고 왔고, 망고 갖고 왔고, 레몬 갖고 왔고, 그리고 7번째 데이터인 스트로베리를 갖고 왔죠. 이런 식으로 배열을 만들어줄 수가 있다. 그래서 추주 콜스와 추주 로우스 함수에 대해서 알아봤고 드랍 테이크와 다른 점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네, 그런 것이고 이번에는 v스택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v스택은 뭐냐면 세로로 쌓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여기에 이렇게 해볼까요? 예제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제가 실시간으로 라이브로 하다 보니까 예제를 생각하는 것도 미리 좀 생각해 놔야겠네요. 네, 좋아요. 여기서 let 함수를 써서 표 제목이라고 하고 이렇게 데이터를 갖고 오고요. 표 내용이라고 하고 뭐 이렇게 데이터를 갖고 와 볼게요. 그래서 표 내용이라고 치면 let 함수를 이용해서 이 표 제목과 표 내용을 정의를 했고 마지막에 표 내용을 썼기 때문에 이 표 내용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갖고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표 내용만 이런 식으로 갖고 왔는데 표 제목을 이 위에 붙이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고 했을 때 쓸 수 있는 함수가 vstack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vstack 함수를 쓰고 표 제목, 표 내용이라고 치면은 원래 데이터처럼 이렇게 표 제목과 표 내용이 세로로 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데이터와 같은 형태로 데이터가 이렇게 합쳐진 형태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이 데이터와 지금 이 데이터가 합쳐진 겁니다. 세로로. 마찬가지로 또 뭐가 있을까요? 배열이 A, B, C가 있고 1, 2, 3, 4, 5 데이터가 있어요. 이렇게 데이터가 있다고 할 때 이 데이터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데이터가 있다고 할 때 이 데이터 두 개를 붙이고 싶은 겁니다. 옆으로. 그럴 때 쓸 수 있는 함수가 hstack, 옆으로 붙이는 거니까 hstack을 써야 할 거고요. 이 배열과 이 배열을 이런 식으로 나란히 쓰고 괄호를 닫아주면 데이터가 이렇게 붙습니다. 가로로 붙는 형태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배열의 크기가 달랐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붙이게 되면은 하나의 직사각형 형태로 어레이가 배열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이 비어있는 값에 대해 정의를 해주지 않으면 NA 오류가 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아까 우리가 썼던 expand 함수를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배열의 크기를 5개로 맞춰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간단하게 그냥 뭐 if로 예외 처리를 해주는 방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면
그냥 NA가 난 부분을 빈칸으로 바꿔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결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 방법보다 우린 지금 공부를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런 기능도 있다라는 걸 알기 위해서 이 부분의 배열을 expand 함수를 이용해서 어레이는 이거였고요. 로즈 행의 개수를 맞춰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5개의 행으로 맞춰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5를 써주고 비어있는 칸들은 뭐 하이픈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함수를 써주면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변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장점이 뭐냐면은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늘어났을 때, 물론 여기 지금 동적 배열을 적용을 안 해줘서 해줘야 되지만, 이런 식으로 유동적으로 비어있는 값에다가 이렇게 데이터를 넣어주는 거를 또 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V스택, H스택은 단순히 배열을 세로로 쌓아주느냐. 지금 제가 예제로 2개만 했는데 이것도 여러 개가 가능합니다. 뭐 이거 뭐 합쳐라 그러면은 그 3개의 데이터가 또 붙게 되는 거고, 여러 가지 형태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7개의 함수에 대해서 다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스캔 함수 그리고 리듀스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배우는 그 2개의 함수들은 조금 난이도가 있는 것들이긴 하지만 정말로 굉장히 유용한 함수들이기 때문에 다음 영상도 꼭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